이제 설명하는 거 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알고 싶다. 그러면은 37페이지 그다음에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있다면 그러시면 이제 책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천연발효빵을 만들면서 알아야 되는 천연발효빵과 인과 연결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의 발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모. 자,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 우리가 발효란 강의했죠.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가 천연 발효란 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천연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의 종류 그리고 특징 이런 얘기를 해야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러면 이제 빵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천연 발효 미생물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곰팡이균류 그리고 추산균류 그 다음에 효모균류, 유산균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종으로 만드는 거. 이 상태, 이 네 가지 균류가 혼합되어 있는, 혼돈되어 있는, 섞여져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를 마이크로플로라라고 하는데, 마이크로플로라. 우리가 좀 이따 쓰겠지만 이 플로라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이제 도미넌트 우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점. 이때 이제 유산균류를 우점으로 하냐, 효모균류를 우점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효모균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한자. 이게 이제 효소의 어머니 그리고 발효의 씨앗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효모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부풀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건 학명이 아니에요. 학명이 학계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면 사카로미세스가 되는 거예요. 사카로미세스. 자, 그러면 효모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능사편에서는 무조건 이제 공장의 효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효모의 수율, 그러니까 효모의 수분 비율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70에서 75%인 이스트를 뭐라고 불러요? 생이스트. 수분 함량이 7에서 9면 드라이스트, 건조이스트. 근데 건조이스트도 물에다 풀어서 한 40도 되는 물, 4-5배 되는 드라이스트의 4-5배 되는 물을 이제 물에다 푸는데, 그때 물의 온도가 몇 도죠? 4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5분에서 10분간 방치해서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좀 발효를 촉진할 목적으로는 이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5% 정도의 설탕을 집어넣으면 발효력이 촉진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분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뭐 드라이스트라 할지라도 물에 풀지 않고 가루에 바로 넣어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뭐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천연발효 수업에서는 그렇게 방금 얘기했던 효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장제 효모라고 불러요. 공장제 효모. 그리고 우리가 직접 효모를 어떻게 합니까? 채취 배양하고 있죠. 채취 배양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장제의 반대말이 자가제. 이것도 일본식 한자예요. 자가제 효모. 일본 책 보면 자가제라고 써요. 자가제 효모. 그러니까 공장제 효모와 자가제 효모.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이 책에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 만드는 사람이 굳이 과학의 총합, 미생물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장제 효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그죠? 번거롭게 우리가 직접 효모를 채취, 배양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만들죠. 조금만 하면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만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미생물학자들이 만들어낸 미생물학자들이 배양하는 기술 만드는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배양한 공장제 효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냐 뭐냐면 공장제 효모의 문제점을 이제 인식해야 돼. 이 소비자들이 그때 자가제 효모가 부각이 되는 거야. 근데 공장제 효모의 문제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접 배양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빵을 만들어봐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효모를 채취 배양해서 내가 직접 처음부터 빵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자기 만족은 돼도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자가제 효모가 부각이 되느냐?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GMO예요. 이 GMO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옥수수, 콩이잖아요. 옥수수, 콩. 효모도 GMO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별로 관심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밴드에다가 자세하게 또 올려놨어요. GMO. 제가 뭐 이게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또 책 보면서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올려놨어요. 보시면 돼요. GMO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GMO 리스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자가제 효모가 되는 거야. 먹히는 거야. 아셨죠? 이게 먹히는 거야. 근데 우리 손님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어 없어요?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가제 효모를 기껏 해봤자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까지 다 안 됐어. 지금까지 다 안 됐어. 직접 자가제 효모, 직접 제과장이 효모를 채취, 배양해서 뭐 빵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다 망했어. 왜? 인식이 없어. 그게 중요해. 자, 그러면 자, 생각은 그래도 시장은 소비자는 항상 의식이 그 상태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아셨죠? 지금 보십시오. 25년 전에는 이 강의를 했던 애 망했죠. 몇 년 전만 해도 모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이제 4월 16일 날, 4월 13일 날 저녁반이 또 끝납니다. 16일 날 또 이제 개강을 또 하는데 바로 개강이죠. 그 다음 주인데 그 13일이 이제 금요일에 금요일 날 끝나고 16일 개강하는데 예. 또 많다. 그래서 오전 오고 오전 저녁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손님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제 GMO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촉진제도 집어넣고요. 촉진제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생제도 집어넣고 항생제도 이 부분이 선진국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어. 그렇다. 그래서 자가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프로모션해요. 노 GMO 라고 해서 팔아요. 그들은 우리는 있잖아요. 집에서 장을 담그듯이 그들은 집에서 뭐예요? 하우스 와인을 담그죠. 하우스 비어를 하잖아요. 쌍쌍. 그때 효모 쓰잖아요. 그 효모가 GMO가 아닌 걸 쓰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 항생제를 집어넣지 않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생제 말고 성장 촉진제는 뭐냐면 효모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와 그 다음에 자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빛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광합성으로 해가지고 자체 에너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스트는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식물이죠. 근데 광합성을 못하고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근데 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이게 영양원과 영양소 중에 탈륨,
인산, 질소를 필요로 해요. 인산과 질소. 이때 자연계에서는 질소가 어떻게 충전이 되냐면, 식물에 어떻게 충전이 되냐면, 비 오는 날 번개가 치면은 질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물 표면에 호흡작용을 하는데 이때 질소를 대사산물로 만들어내는 균들이 식물과 이렇게 공생관계를 하면서 식물에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효모에다가 질소를 넣어주면 이게 성장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암모늄, 염화암모늄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이제 화학작용을 하고 잔유물로 뭐가 나와요? 황산, 인산이 나와요. 이게 이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소리야. 그래서 성장 촉진제에 질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그 잔유물로 무기산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GMO.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해서 직접 만든다. 지금 이런 프로모션에 따라 나간다. 이런 건 그래서 적당한 방법도 있어요. 자,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그러면 공장제 효모와 자가제 효모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양 있는 효모다라고 해요. 교양 있는 효모.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컬처이스트. 이 컬처이스트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배양 효모예요. 배양 효모. 공장제 효모는 학계에서는. 자가제 효모를 학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생물 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와일드 이스트예요. 그럼 와일드 이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야생 효모죠. 야생. 야생 효모예요. 야생 효모. 그러면 손님한테 내가 자가제 효모를 손님한테 이제 학계에서 쓰는 용어로,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손님한테 이렇게, 손님, 제가 자연계에서 어떤 효모를 채취했는데 얘가 무슨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채취했습니다. 이름은 야생 효모로 만든 빵입니다. 이렇게 프로모션 딱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손님께서 역시 고기는 야생이야 하면서 아웃도 이러면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딱 또 프로모션해요? 내추럴리스트. 이러면 뭐예요? 자연 천연이야. 그래서 천연효모, 자연효모라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딱 프로모션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는 자연효모, 천연효모는 없어요. 왜? 자연효모, 천연효모의 반대만 아티피셜, 인공이잖아, 인공.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효모를 로봇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한 이스트는 학계에서도 쓰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식약처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약처의 식품공조, 식약처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들 태어나서 검사님을 한 번도 못 뵙잖아요. 네, 검사님을 뵐 수 있어요. 검사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죠? 네, 걸리면 죽어요. 검사님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막 용어를 막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데 코코아를 딱 집어넣어서 초콜릿을 표현해서 초콜릿 케이크 다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검사님 만나겠다. 코코아 분말을 넣으면 다 무슨 케이크라고 불러야 되냐면 초코 케이크라고 불러야 돼요. 야, 함량은 중요하지 않지만 진짜 초콜릿이 들어가야만 뭐라고 불러요? 초콜릿 케이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함량 표시는 안 해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다 이름이 다 공전에 뭐 할 때는 뭐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식품공전에 인정하는 천연 팽창제, 내추럴 팽창제야. 내추럴 팽창제는 뭐만 허용할까요? 사카로미세스 허용하지 않아요. 사카로미세스는 속이고, 이 속 안에 스피시즈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스피시즈가 천종이야. 천종. 아셨어요? 그 천종 중에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암기했던 게 뭐야? 세레비시에죠. 세레비시에. 이 세레비시에만 인정을 하는 거야. 천연 팽창제. 근데 이 천연 팽창제로서 세레비시에가 아닌 효모를 가지고 또 장사한다. 천연 팽창제라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검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아셨죠? 그래서 천연 팽창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천연 팽창제라는 단어를 이거 보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비즈니스한테. 그래서 내추럴리스트도 원래는 쓰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잡지가 있어요. 제빵인의 잡지에 식품의학처의 과장님께서 딱 나와가지고 식품의학처 과장님께서 나와서 내추럴리스트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된다고 딱 했어. 근데 SPC 회장님이 쓰니까 그 과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아마 내가 지금 국장님 되셨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시네. 그리고 이대호 교수님이세요. 이대호 죄송합니다 교수님, 반말 아니었습니다. 예, 자 이대호 교수님께서 이대호의 음식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말 썼어요. 이대호 교수님께서 명예교수, 부산대 명예교수님, 이분이 그 천연용어라고 해가지고 혹세무민한다고 부산일보에다 기고도 있어요. 제가 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서 바로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그 기고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셨죠? 천연용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대호 교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SPC 회장님께서 얘기한 이후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이 힘없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식약처 그냥 과장님께서 나서고 교수님께서 나셔가지고 혹세무민한다, 법적인 용어 쓰지 못, 법적인 얘기,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어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SPC 회장님께서 허 회장님께서 딱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방송에서까지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봉지에다가 딱 쓰잖아요. 봉지에다가 쓰는데 아무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무 말씀. 그래서 사람은 돈 있어야 돼. 돈이. 허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요거 지우지 마세요. 허 회장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여기 지금 가득 차여 있는 학생들 다 버리고 허 회장님이 이거 지우지 마세요. 자, 아셨죠? 이거 분명히 지금 이게 내추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허 회장님께서 쓰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내추럴리스트는 아니고 학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와일리스트. 와일리스트. 그러면 이 컬처리스트와 와일리스트의 학문적 차이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에 맞춰서 내가 그냥 채취해서 배양하면 와일리스트예요. 채취해서 배양하면. 근데 미생물을 채취하면서 배양할 때 어떤 5단계를 걸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inoculation. 그 다음에 isolation and selection, incubation, inspection, identification. 이 작업을 쫙 거쳐줄 때 비로소 컬처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솔레이션과 뭘 해야 돼? 셀렉션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 인스펙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준 상태일 때 비로소 뭐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딱 해줘야 돼요. 동정이 딱 끝날 때 비로소 뭐다? 얘는 컬처리스트야. 그러지 않고 내가 너가 누군지 몰라. 근데 효모라는 것까지만 알아. 알았죠? 어떤 발효적인 특성 있잖아. 효모의 발효적 특성. 대사산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딱 효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다? 와일리스트. 그 차이. 아셨죠? 네, 그 차이야.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그럼 왠지 이게 좀 격이 좀 다른 것 같잖아요. 분명히 이게 과학의 총화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GMO. 너무 과학이 이제 앞서 가서 이제 GMO와 성장 촉진제 항생제 완벽하게 효모의 성상 특징을 완벽하게 미생물학자들 다 파악을 했어. 옛날에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을 해서 내게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조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임상학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야. 소비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GMO의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병.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나와 있잖아요. 또 이상한 귤 하나. 이거 또 귤 회사에서 제주도를 사랑해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걔네도 까일 수 있으니까. 그만. 자,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벌써 이제 했는데 벌써 나와 있어.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얘기지. 그러면 컬처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싱글리스트예요. 싱글 스피시즈. 이게 무슨 단일종이라는 거죠. 단일종. 싱글 스피시즈. 우리는 뭐냐? 마이크로플로라. 근데 이게 마이크로플로라가 나쁜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싱글 스피시즈. 되게 이제 과학이 총하긴 하나 건강의 관점에서 봐서는 마이크로플로라가 더 좋아요. 그 마이크로플로라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유익균을 전제로 한 마이크로플로라. 발효 미생물을 전제로 한 마이크로플로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이크로플로라가 유해균으로 이루어졌냐, 유익균으로 이루어졌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인간에게 이로운 유익균, 그러니까 그 발효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이크로플로라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점을 도미넌트를 뭘로 하느냐, 바로 사카로미세스 효모균류로 하느냐, 락토바실러스 하느냐의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양할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놓은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플로라 상태,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로라 상태를 이제 미생물학자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다중발효라는 개념을 써요. 우리는 무슨 발효라고 하냐면 천연발효라는 단어를 쓰는데 학자들은 다중발효를 써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중발효 학자들이 쓰고 그 다중발효 개념을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 쓰고 있는 것을 PPT에 제가 좀 확보해 있어요. 여러 개 확보해 있는데 하나만 제가 공개해서 딱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딱 돌리니까 사진 찍어서 갖고 계시면 좋아요. 아셨죠? 다중발효. 그리고 제가 밴드에다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중발효 용어를 개념을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분 동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찾아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 이제 식재료의 다중발효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그 건강 식재료들을 팔아요. 근데 그거와 동일한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크로플로라. 그러니까 와일드 이스트라고 자가제 효모인데 이 자가제 효모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마이크로플로라 상태에서 자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로라 위로 좀 올라가서 더 도미넌트 사카로미세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유익한 발효 미생물 중에서 우점을 뭐로 한다? 효모균을 우점으로 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자가제 효모다라고 정의를 다시 하잖아요. 알았죠? 원래 자가제 효모는 학계에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와일드 이스트. 아셨죠? 이렇게 정의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요렇게만 안 쓰면 되는 거야. 내추럴리스트. 돈 있는 사람은 써도 돼요. 근데 돈 없는 저는 내추럴리스트라는 단어를 안 써. 아셨죠? 내추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여기다 더 도미넌트 사카로미세스 오브 마이크로플로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플로라 상태. 그래서 효모균류가 우점이지만 다른 유익한 발효균들이 같이 발효작용을 하는 다중발효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천연발효빵을 만든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에 보면 자연 그 얘기를 아카데믹하게 용어를 얘기하면 자연계에서 분리된 그대로의 효모를 뭐라고 부른다? 와일드 이스트. 자연계에서 분리된 그대로의 효모, 와일드 이스트. 그 다음에 우수한 성질을 가진 효모를 분리하여 목적에 알맞게 아이솔레이션 앤 셀렉션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GMO까지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것을 개대배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컬처 이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접근해서는 승패가 안 난다? 내추럴리스트로 해봤는데 결과값이 안 났어요. 아셨죠? 그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저는
다중 발효라는 개념도 좋은 개념. 천연 발효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천연 발효라든지 좀 더 이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중 발효라는 개념을 또 쓰고 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효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 할 때 우리는 뭡니까? 직접 채취해서 배양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손님에게 접근할 것인가.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공장제 효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거롭게 자가제 효모를 배양해야 되는가? 근데 이 이유인데 GMO 성장 촉진제 항생제인데 이것이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빵을 선택하는데 별로 개의치 않을 때는 부각시켜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없다.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만족이야. 안 팔려.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데 안 팔렸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 싱글 스피시즈인 세레비시에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면 더부룩해요. 더부룩한 이유는 뭐냐면 세레비시에는 가스만 만들어내는 빵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볼륨은 좋아요 빵에. 그런데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아는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가제 효모를 만들어요. 자가제 효모를 만드는데 이것은 자가제 효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를 초점을 맞춰라? 마이크로플로라. 요것도 제가 원서를 또 책을 올려놨어요. 아셨죠? 퍼먼 발효 음식, 세계 발효 음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원서가 있는데 그 책도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영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중학교 수준의 영어 수준이 안 나오니까 단어들은 이제 제가 쭉 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플로라 거기 나와요. 아셨죠? 이 마이크로플로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플로라의 작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뭔가 마이크로플로라를 기본 베이직으로 하는 건데 유익균, 다양한 유익균의 상태, 유해균도 마이크로플로라예요. 다 마이크로플로라인데 이게 전제가 유익한, 아시죠? 인간에게 유익한 발효 미생물들 중에서 뭘? 도미넌트. 이게 중요해. 도미넌트. 우리는 도미넌트예요. 도미넌트, 명사형의 도미넌스. 우점의 사카로미세스를 우점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학계에서는 다중 발효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프로모션해? 천연 발효. 아셨죠? 천연 발효를 밀어붙여. 너 키워 천연 발효. 뭐 어떻게? 천연 발효를 시키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요건 먹히고 있고요. 네, 요건 쓰여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플로라 상태에서 도미넌트를 사카로미세스로 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신맛을 싫어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개념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자가제 효모라고 딱 얘면 다 알아들어요. 소비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식을 소비자가 못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못할 때 이런 얘기 해봤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건 인식해요. 저걸 인식을 못하고 일반 빵, 냉동빵, 빵을 먹었는데 좀 더부룩해, 부대껴, 요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근다고서 유럽 여행 가보면 유스호스텔에서 아침에 딱 제공되는 빵 먹으면 되게 시거든요. 저 그거 먹고 상당히 욕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빵 만드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욕을 했을 정도니 뭐 그 당시에. 근데 25년 전이에요. 젊었을 때인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것이다. 그런 분들을 겨냥한 게 뭐냐면 사카로미세스. 우점을 사카로미세스로 하면 신맛을 안 나면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빵, 부대끼지 않는 그런 빵 정도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흰밀가루를 쓰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 이 종을 뭐라고 불러요? 액종, 원종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일본 사람들이. 진정한 천연 발효빵은 샤워종이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바뀌는 거야. 도미넌트가 사카로미세스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락토 바실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 락토바실러스도 조금 더 알아야 돼.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박사님께서 미생물학 박사님이죠. 우리 원장님께서 종근당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종근당에서 연구실에서 10년간 근무하신 분인데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이분이 이제 아카데믹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책은 어렵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쉬우면은 빵 가격을 비슷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고 얼마나 사전 지식을 알아야 돼요. 사전 지식을 알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빵을 만드는지 소비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은 좀 어렵게 써달라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이제 아카데믹하게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답게 아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화학식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냥 빵 만드는 사람이니까 모르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찍어서 가르쳐 드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중에 다른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 바실러스라고 하는 것은 막대균을 바실러스라고 얘기해요. 그 락토는 유산이에요, 유산. 그 유산을 만들어내는 막대균 이런 뜻이에요, 락토바실러스. 근데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식물성 유산균이 있고요, 식물성 유산균. 그 다음에 동물성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성 유산균과 동물성 유산균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셨죠? 중요한. 왜 나누냐? 내가 동물의 소화기관에 존재하면 동물성, 식물과 식물의 표면에 기생하면 식물성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누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식물성은요, 발포형이에요. 발포형 유산균이에요. 그런데 동물성은 비발포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발포형이라는 건 뭐냐면 가스를 만들어요. 가스가. 그러니까 요거트를 만드는데 탄산이 있는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비발포형은 그냥 겔 같은 그 젤리 있잖아요. 젤리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젤리 같은 상태. 그래서 균이 달라요. 균이 같은 유산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도당을 먹이로 포도당을 먹이로 먹어요. 유산균이 포도당을 먹이로 먹는데 이 포도당을 먹고 난 뒤에 대사산물을 뭐를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3분의 1을 뭘로 만드냐면 에틸알코올, 3분의 1은 이산화탄소, 3분의 1은 유산을 만들어요. 그런데 비발포형은 전부 3분의 3이죠. 1이죠. 1을 전부 유산을 만들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전부 다 포도당을 먹이로 하면 대사산물을 100% 뭘 만드는 게 유산을 만들고 얘는 이산화탄소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글부글 어떻게? 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끈다는 얘기는 빵을 부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얘를 써서 빵을 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이름이 뭐? 이름도 다 나왔어. 동적 끝났어요. 미생물 학자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학자님들. 디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분들. 자, 저분들이 다 해놨어요. 저분들이 학자님들이 다 해놨는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헤테로 락토 바실러스 브레비스. 헤테로 락토 바실러스 브레비스라고 하는 종이 식물성 유산균에 우리가 빵 만들 때 쓰여지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비발포형은 뭐냐면 호모 락토 바실러스 하고 이제 종이 되게 많아. 종이 되게 많고 브레비스가 나와 있고 김치는 플란타룸이라는 종이에요. 플란타룸. 왜 김치가 플란타룸이라는 단어를 암기하면 좋으냐면 김치종도 발포형이야. 그러니까 김치종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아셨죠? 빵을 부풀릴 수가 있어. 그래서 플란타룸이라는 종이 있어요. 플란타룸이라는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아니라 플란타룸. 우리는 뭐예요? 브레비스. 플란타룸.
LU 알기엘 플란타rum L 플란타rum이라는 종인데 그런 종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헤테로락토바실러스를 어디서 채취해서 우리는 그걸 쓸 것이냐? 그 직접 식물의 표면에서 채취하는 방식도 제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있는 것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프린트글이 나갔어요. 그거 지금 프린트글이 나간 건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려놓은 거야. 그 상표명 아셨죠? 야쿠르트가 그것도 누가 했냐? 미생물학자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M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M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생물학자예요. 석사까지 따신 분이신데 이분이 딱 알아내가지고 그걸 딱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신 걸 제가 보고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균을 해요. 먼저 요거트를 먼저 만들어. 야쿠르트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야쿠르트에다가 지금 우유 집어넣었죠. 야쿠르트 얼마 집어넣었어요? 100에 우유가 500을 넣었죠. 그 다음에 35도에서 며칠간 놔뒀어요? 3일 놔뒀죠. 그러면 고체와 액체로 분리가 돼요. 고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드, 그 다음에 액체를 웨이라고 불러요. 이 커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생크림을 갖다 부어서 만들면은 크림치즈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웨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요거트 액종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 그냥 요거트 넣지 번거롭게 왜 또 요거트 액종을 만들어서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트를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유의 성질이 빵에 표현이 되는 거야. 나는 우유의 성질을 빵에다 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유산만 넣고 싶어요. 유산. 그러니까 유산의 작용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유산의 다양한 유기산의 종류와 뭐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나 하여튼 박사님께서 아주 길을 또 죽여주시더라고. 종류가 되게 많죠. 유기산의 종류 다 있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그 유산의 또 유기산들 중에 어떤 기능들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무슨 기능이 있냐면 자, 이 유기산 중에서 유산이 맛도 감칠맛을 주면서 식물의 껍질, 곡류의 껍질을 가장 잘 분해시켜서 그 껍질에 있는 영양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유산이. 아셨죠? 유산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걸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곡류가 있는데 껍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실러스가 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갉아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효소로 분비를 해서 효소를 1차로 깨고 그 다음에 그 일정 부분 이제 채소 단위로 쪼갠 거를 먹으면서 대사산물을 만들죠. 그 대사산물로 또 분해시키고 그러니까 그 발효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와 발효미생물의 신진 대사산물, 발효산물을 가지고 계속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라든지 초산이라든지 에틸알코올은 이제 발효미생물의 대사산물인데 그 자체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은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매개체로서는 좋은데 이 알코올을 대낮에 음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낮에 애매해도 못 알아봐.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요 환각 증세가 일어나면서 못생긴 남자가 잘생긴 왕자님처럼 보이고 여성분은 공주님처럼 보이는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 환각 증세 유발하잖아. 그 다음에 유산은 있잖아요. 순수한 유산을 입에다 딱 물고 있으면 뼈가 녹아요. 초산은 소화기관을 녹여버려요. 그런데 이것들이 음식물에 버무려져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은 소화기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의 분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균들 있잖아요. 많은 염증,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세균들을 또 다 항균 효과가 있고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을 먹을 때 이런 효소,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식재료에 들어있는 효소와 혹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인 이런 유기산이 버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당을 먹어서 혈관에 흡수가 되면은 이 당이 혈류를 걸쭉하게 만들거나 이 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지 않고 체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효소라든지 대사산물이 음식물에 버무려져 영양성분과 같이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혈관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장수유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혈관의 청결함에서 나와요. 혈관 청결. 두 번째가 뭐예요? 자세. 세 번째가 뭐예요? 염증. 이 세 가지를 장악해야만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우리가 100세를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라. 여러분 나라 안 믿으세요? 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고령화 사회. 지금 평균이 85세, 85세. 자, 곧 있으면 100세입니다. 10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신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신문 믿잖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요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야. 자, 락토바실러스를 우리가 이제 우종으로 한다. 더 노미넌트 락토바실러스 오브 마이크로플로라 상태에서야, 이게 마이크로플로라 상태에서 도미넌트를 락토바실러스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락토바실러스는 식물성이며 발포용이다. 발포용은 포도당을 먹이로 해가지고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3분의 1은 그렇죠, 이산화탄소, 3분의 1은 에틸알코올, 3분의 1은 유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발포용 유산균은 빵을 어떻게 하면서 부풀리면서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껍질 부분을 분해시킬 수 있어서 빵의 종자로 쓸 수 있다. 그러나 효모와는 전혀 달라요. 그 세레비시에는 단순히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빵을 부풀리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산균은 숙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에서 어떤 맛이 나요? 신맛. 소비자가 싫어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도미넌트 사카로미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카로미세스는 효모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효모를 가지고 만드는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술에도 이제 맥주를 보더라도 여러분,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가 있고요, 탄산이 많은 맥주가 있어요. 저 중국 가가지고 맥주, 우리나라 맥주인 줄 알고 한 병의 맥주를 다 마셨어요. 근데 도수가 우리나라 소주야. 취하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리고 도수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온 발효 맥주가 있고 고온 발효 맥주가 있어. 고온 발효 맥주는 상면 발효 해가지고 하면 발효, 이렇게 저온을 하면 이렇게 발효 위치가 다 틀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들은 뭐다?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세레비시에, 볼륨과 소화, 신맛을 안 내는 도미넌트 사카로미세스, 그 다음에 곡류의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껍질의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 체내 소화,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체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다양한 아카데믹한 이야기들은 책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만 보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프로모셔널 써먹는 프로모셔널. 내가 어떤 빵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